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죠. 굉장히 젊은 평론가인데 그분의 SNS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5.18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리트윗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유시민 작가 이번 발언 이후에도 또 제가 올라온 뭐 쇼츠를 보니까 뭐 자기 계속 이렇게 할 거다. 계속 한마디로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그 다음 트윗이 있는데 이거 우리 뭐 맨날 보는 거 있죠.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김영민 저 네. 메시지가 그 호남 지역의 반도체 투자 비판에 대한 메시지일 거라고 보는 사람보다는 네. 유시민 작가의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던데요. 저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돼지여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그 촉법 평론가처럼 보이는 사람의 글을 리트윗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상징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네. 이거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아... 그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각자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뭔가 매력적이거나 네. 미래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근데 다만 밖에 있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은근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대놓고 권력이 참전하잖아요. 네. 참전해서 야 이번에는 우리 편은 김민석이야. 네. 딱 손에 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맞아. 과거 전임 정부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손을 들겠습니까?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 든든한 여당을 함께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냐? 이렇게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의 죄를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 이 법안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 네. 이런 측면에서의 김민석 선택으로 권력이 개입하는 것 아니야? 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러니 대통령의 저같이 의심 가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저는 뭐 제가 돼지여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저는 확신하는 아니, 그러니까 인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인 최고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대통령이 이 X에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계파 갈등이라는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네. 뉴 노멀인 게 있어요. 네.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1,500원 환율. 아. 이거 완전 네, 뉴노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네. 예전 같으면요 이 정도의 당무 개입이 벌어지면은 뭐 탄핵이다 뭐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난리 났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당연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 더 있어. 뭐 있어요? 그 정부의 인사들이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정책 설명하는 거. 김용범. 아니, 이해가 안 돼. 특검보. 솔직히.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나고 예전에 네. 뭐 누구죠?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무슨 그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실 인사가 무슨 유튜브 고성능 네. 유튜브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그랬을 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뭐라 못하겠어요. 예, 아니 근데 그런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그런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의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차기 권력, 즉 다음번 대통령 후보에 관여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요. 뭐 본인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차기 권력에 개입한 정권치고 끝이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 다음 권력자를 내가 만들어줬어. 내가 만들어줬으니 내 말 듣겠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차기 권력 그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러잖아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부담이 돼요. 나한테 빚을 지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한테 뭔가 요구할 것 같은 느낌. 네. 이러면 차기 권력은 오히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권력 투쟁이 세게 발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정민철 그 정책위 부의장 글 리트윗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이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의 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앞두고 한준호 픽, 정원호 픽, 이분 또 하정우 내보내고 나오나? 이분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온다는 소리가 좀 많이 있어요. 아, 민주당 청년에. 예, 이번에 최고. 그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최고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아, 그냥 그런가요? 일반 최고만 있고 아, 그 중에 아. 청년 몫이 좀 있나 그건 잘 네, 모르겠는데 이번에 당원 최고인가 뭔가는 뽑지 않았어요? 당원 최고 제도도 뽑았고, 예. 그래서 제도가 좀 그래서 다른데 그 의원도 전당대회에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 있는 다른 패널들한테 아마 좀 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정민철 저분만 리트윗한 아니 저기 5.18 관련 얘기인데 저게 지금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저거 리트윗한 게 앞으로 내가 그 대통령이 최고위원 후보자들에서 선택한 픽하는 사람들을 계속 리트윗을 할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은 대통령이 짠 진영이 될 겁니다. 김민석과 같이 갈 진영, 뭐 손영길과 같이 갈 진영으로 짤 것이고 왜냐면 지금 이미 김민석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대요. 서로 같이 팀을 짜서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선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대통령의 선택이 한준호, 정원호 다 성공하지 못했다. 하다못해 뭐 김관영 지사나 뭐 하정우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근데 이번 수요일 날 7월 1일 날 지금 오찬을 같이 하신다라고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면 조금 이런 지금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갈등의 증폭이 엄청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해소가 될까요?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게 무슨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재인이란 사람을 놓고서 네. 그걸 해석하는 정치 권력 다툼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 저는 어찌 보면 문 전 대통령도 이들 간의 정치 권력 다툼 속에서 네. 하나의 희생양처럼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집권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뭔 얘기를 할까 싶어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앞서 문전- 까산점, 네, 문과산점. 예, 굉장히 그 한참 웃으면서 들었던 단어인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게 멸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정부의 요직에 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장 직전에도 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하고 네. 민정수석 임명됐는데 이런 얘기들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치우고 전당대회에서 친명 친문 다 치우고 네.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까? 네. 문 대통령 좋아하는 책 얘기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형식적인 식사하고 지나가고 나면 네. 아, 우리가 문 대통령 밥도 이렇게 같이 했다라는 네. 하나의 그 명분만 남을 뿐 네. 결국은 이들 간에 아주 진짜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력 다툼은 그 진행형에서 전혀 배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부부 동반 식사가 아니라 대통령만 식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네. 부부 동반 식사를 해야지 옆에 앉은 여사님들이 분위기를 좀 해소시켜 주는데 그러한 역할 없이 독대만 한다.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밥을 먹였으면 선물을 줘야 돼요. 과연 어떠한 선물을 줄까? 문 대통령 내외에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무슨 뭐 선물을 줄 것인가? 그럼 뭐 더 국민적인 공분에 있을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게 줄 게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혹은 주변인들 수사에 대해서 뭐 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고요. 아까 뉴노멀 말씀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뉴노멀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또 처음 나온 게 그 대한민국이 원래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국회의장 정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뭐 고문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 갔다가 당대표 갔다가 뭐 당대표 하다가 뭐 총리 갔다가 뭐 이런 일이 뭐 이낙연 총리든 정세균 총리든 이게 뉴 노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도 우리가 아니 총리가 전당대회를 왜 나와라는 의문을 안 가져요. 그때 이미 이러한 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계엄이 없었다면 그러면 뭐 대권 후보로 올려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리는 총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총리 되는 순간 당대표에 대한 벌써 그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식사는 내용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식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식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고 아니 만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뭐 수사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들리겠어요?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이제 내가 포용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뭐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나서지 마세요. 들어가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식사를 잡은 거고 이 식사 자체가 전당대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이 식사가 끝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정청래 대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놓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영리하게 이제 짜고 가는 건데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해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마 내용이 바깥으로 나오는 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식사 자체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 이후에 오히려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이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가 어떻게 이게 표출이 될지 이걸 한번 좀 봐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댓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해경궁이 얼마나 싫었으면 부부 동반을 안 할까.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난번 2017년도 대선 이후에 뭐 HK 킴 트위터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으니까 뭐 조금 뭐 감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친문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주류라고 너무나도 공격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정청래 대표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거의 뭐 무슨 변방의 무슨 지방 정치인 뭐 이런 취급하고 정말 무시했거든요. 그냥 싫다 했어요. 판도라에 나와서 싫어요. 그 엄청 사람이 싫다. 말을 하면 분란이 생깁니다. 네, 싫어요. 그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갈등은 해소가 완전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왜 전직 대통령을 한 명하고만 먹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먹었으면 식사를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금 살아계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대통령들하고 다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덧셈의 정치고 이게 좌우가 함께 가는 건데 전당대회 앞두고 왜죠? 그분들은 전당대회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가 청와대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하고 밥을 먹고 이게 올바르게 가는 나라냐라는 올바르게 가는 청와대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지금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전당대회만 보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얘기도 하시던데 도대체 8월 17일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되게 뒤숭숭하고 흔들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뭐 김성일 최고가 말씀해 주셨듯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어찌 보면 사법 시스템의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전당대회 하나의 땔감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